눈이 쏟아지던 그날, 나는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발이 미끄러진 순간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누군가의 손이 내 팔을 붙잡았다. 따뜻함이 차가운 눈 속에서 피어나는 불꽃처럼.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눈송이처럼 가볍고 그러나 단단한 무언가가 스며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겨울 햇살을 머금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내 팔을 쥐고 있었고 그 온기가 내 피부로 스며들어 전신을 떨리게 만들었다. 나는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 해운대에서 조금 떨어진 어촌 마을로 내려온 지 사흘째였다. 서울의 대학 생활이 지쳐서 겨울방학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이곳도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부모님의 기대, 친구들의 소음, 그리고 내 안의 빈 공간.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지은 24살 문과생으로서의 나날은 평범했지만 가슴속에는 이름 모를 갈증이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그 여자는 수아였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 그녀는 이 마을의 작은 도서관 사서였다. 26살, 긴 머리를 느슨하게 묶고 항상 부드러운 색상의 옷을 입는 여자. 그녀의 눈빛은 깊었고 말할 때마다 입가에 스며드는 미소가 사람을 안심시켰다. 그날 그녀는 우연히 카페로 가는 길에 나를 만났다. 아니, 운명이라고 해야 할까? 감사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나는 일어나며 어색하게 웃었다. 눈이 코끝에 맺혀 시야를 가렸다.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 내 뺨을 닦아주었다. 그 손길이 다시 내 가슴을 울렸다. 마을에 처음이신가 봐요. 눈이 많이 와서 조심하세요. 저는 수아예요. 근처 도서관에서 일해요. 아, 저는 지은이에요. 서울에서 왔어요. 방학이라 내려왔는데 익숙하지 않아서요. 우리는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다. 카페로 함께 들어가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 창밖으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안으로는 재즈가 흘렀다. 수아는 마을 이야기를 해주었다. 이곳의 겨울은 춥지만 바다가 가까워서 바람소리가 더 선명하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물결처럼 부드러웠고 나는 그 소리에 점점 빠져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다. 마을의 좁은 골목을 산책하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함께 읽었다. 수아는 고전 문학을 좋아했다. 특히 한국의 옛 시집을.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읊조렸다.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잠든다. 하지만 그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지?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안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 서울에서 나는 늘 혼자였다. 친구들은 연애 이야기로 떠들었지만 나는 그 속에 끼어들 수 없었다. 여자에 대한 감정,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수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 저녁, 우리는 바다를 향해 걸었다. 해운대의 불빛이 멀리 보였지만 우리는 마을 끝자락의 절벽에 앉았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아니, 우연히 스쳤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세상이 조용히 무너졌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 유일한 불꽃. 지은 씨, 서울은 어때요? 바쁘고 시끄럽겠죠? 네, 하지만 외로워요. 여기처럼 조용한 곳이 그리워요. 나는 솔직히 말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갑자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무게가 나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파도 소리만이 우리를 감쌌다. 그날 밤
나는 숙소 침대에 누워 그녀를 생각했다. 수아의 미소, 그녀의 손길.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 사랑인가? 아니면 두려움인가? 다음 날, 도서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수아는 나에게 책 한 권을 건넸다. 겨울의 연인들이라는 제목의 로맨스 소설. 표지에 두 여인이 그려져 있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거 읽어보세요. 당신에게 딱 맞아요. 그녀의 눈빛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책을 받아들며 떨리는 손을 숨겼다. 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우리는 매일의 루틴을 만들었다. 아침에 카페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저녁에 바다 산책. 수아는 마을의 비밀을 알려주었다. 숨겨진 해변, 오래된 등대. 그녀의 삶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정착했죠. 도서관이 제 가족 같아요. 그녀의 고백에 나는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나는 내 이야기를 했다. 서울의 압박, 가족의 기대. 그리고 내 안의 혼란. 저는 여자친구가 없어요. 아니, 남자도요. 그냥 혼자예요. 수아는 조용히 내 손을 쥐었다. 그 따뜻함이 다시 무너뜨렸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때로는 혼자가 더 강해지죠. 하지만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감정은 혼자가 아니다. 수아를 향한 뜨거운 무언가. 겨울비가 내리는 날, 우리는 카페에서 창밖을 보았다. 비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우리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다. 수아가 갑자기 말했다. 지은 씨, 내일 등대에 가요. 눈이 그치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꿈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등대에 도착한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마주보며 웃었다. 꼭대기에 올라 바다를 내려다보니 세상이 작아 보였다. 수아가 내 팔을 끌어안았다. 여기서 보면 모든 게 새로워 보이네요.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내 뺨에 스쳤다. 우연인가, 의도인가. 내 세상이 다시 무너졌다. 그 키스 같은 스침이 내 안에 불을 지폈다. 다음 날부터 우리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도서관의 구석진 책장 사이에서 우리는 속삭였다. 수아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고 눈빛이 서로를 삼킬 듯 했다. 지은 씨, 당신 눈이 예뻐요. 별처럼 빛나네요. 그 말에 나는 얼굴이 붉어졌다. 서울에서 이런 칭찬은 들어본 적 없었다. 남자들의 시선은 항상 피상적이었고 나는 그 속에 숨었다. 하지만 수아의 말은 내 영혼을 건드렸다. 마을의 겨울은 점점 더 추워졌다. 눈이 쌓인 길을 걸을 때 수아는 항상 내 팔을 끼고 걸었다. 그 자연스러운 친밀함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기도 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었다. 이 맛 서울에선 못 느껴요. 따뜻하죠. 수아가 국물을 떠서 내 입에 넣어주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선이 얽혔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내 손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수아 씨, 나 당신을 좋아해요. 말이 튀어나왔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다. 나도. 지은 씨. 우리의 입술이 포개졌다.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 아파트 창밖으로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로 시간을 잊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다. 레즈비언으로서의 나,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방학이 중반에 접어들자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가끔 핸드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일 있어요? 아, 그냥. 가족 이야기요. 그녀는 대답을 피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수아에게는 약혼자가 있었다. 마을의 어릴 적 친구, 상민이라는 남자. 부모님의 유언으로 맺어진 약속. 그녀는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왜 말 안 했어요? 나는 화를 냈다. 카페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미안해요.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이 감정 처음 느껴보는 거예요. 수아의 눈물이 흘렀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우리는 약속했다. 방학이 끝날 때까지 이 시간을 소중히 하자. 하지만 갈등은 시작되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는 조심했지만 소문은 퍼졌다. 수아가 이상한 여자를 데리고 다닌다는 말. 수아의 동생 민지가 찾아왔다. 언니, 그만해. 상민 오빠가 알면 어떻게 해? 민지의 말에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자리를 피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커졌다. 이 사랑은 현실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다. 밤에 몰래 해변으로 나가 파도 소리를 들으며 키스했다. 수아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나에게 속삭였다. 지은 씨, 서울로 가서도 잊지 마요.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요? 나는 믿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났다. 방학의 절정, 마을 축제가 열렸다. 눈 내린 광장에서 등불이 밝혀졌다. 우리는 춤을 추었다. 수아의 손이 내 허리를 감쌌고 세상이 우리 둘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상민이 나타났다. 키 크고 단단한 체격의 남자. 그는 수아를 보며 웃었다. 수아야, 오랜만이야.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멀찌감치 서서 지켜보았다. 내 세상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다. 축제 후 수아는 나에게 말했다. 미안해요. 상민은 그냥 친구예요. 약혼은 형식뿐이에요. 하지만 나는 느꼈다. 거짓말. 그녀의 눈빛이 떨렸다. 그날 밤 우리는 절벽에서 다퉜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정말이에요? 나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은 씨, 믿어요. 수아가 나를 안았다. 키스가 절박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균열이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혼자 산책했다. 마을에 눈 쌓인 길을 걸으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랑은 겨울처럼 녹아내릴까? 수아가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 편지 한 장. 이게 상민에게 보낼 거예요. 취소하는 편지. 나는 안도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편지가 보내진 후 우리의 날은 다시 밝아졌다. 수아는 자유로워진 듯 웃었다.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근처의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버스 안에서 그녀의 머리를 기대고 창밖 산맥을 보았다. 눈 덮인 산이 우리의 미래처럼 보였다. 온천 마을은 조용했다. 우리는 작은 여관에 묵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며 이야기를 나눴다. 상민에게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 관계를. 수아의 고백에 나는 놀랐다. 정말. 가족은? 민지가 화냈지만 언니의 행복이 중요하다고요. 나는 그녀를 안았다. 물보라가 일며 우리의 키스가 섞였다. 그 밤, 우리는 처음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다. 부드럽고 깊은 사랑. 그녀의 피부는 따뜻했고 속삭임은 영원할 것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 다가왔다. 방학이 끝나 나는 기차역으로 향했다. 수아가 배웅 나왔다. 플랫폼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다릴게요. 봄에 내려올게요. 나도 갈게요. 서울로. 우리의 키스는 기차가 출발하는 소리에 끊겼다. 서울로 돌아온 나는 대학 생활을 재개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강의실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느껴졌다. 나는 수아에게 매일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유일한 버팀목. 오늘 도서관에 새 책 들어왔어요. 당신 좋아할 거예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나를 지탱했다. 그러나 한 달 후 소식이 왔다. 수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병, 나는 당황했다. 티켓을 끊어 내려갔다. 장례식장에서 수아는 창백했다.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를 안아주었다. 고마워. 와줘서. 민지가 나를 노려보았다. 언니를 더 아프게 하지 마. 나는 참았다. 수아의 곁에 머물렀다. 장례 후 우리는 해변을 걸었다. 파도가 그녀의 눈물을 씻어주었다. 엄마가 나를 용서해줄까요? 이 사랑을. 할 거예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지만 수아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의 압박, 마을의 시선. 상민이 다시 나타났다. 내가 슬프니까 도와주고 싶어. 그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수아에게 그것은 부담이었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수아의 전화가 뜸해졌다. 2달 후 충격적인 소식. 수아가 상민과 결혼했다. 갑작스럽게.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왜 죄? 전화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미안해. 엄마의 유언.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한테는. 우리 사랑은. 잊어줘. 지은 씨, 행복해져. 통화가 끊겼다. 내 세상이 무너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서울 거리를 헤맸다. 겨울이 다시 왔지만 따뜻함은 사라졌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편지가 왔다. 수아의 필체. 지은 씨, 미안해. 이 결혼은 형식일 뿐이야. 하지만 나 약해졌어. 당신을 지키기 위해. 나는 울었다. 반쪽짜리 위로.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봄이 왔다. 나는 다시 내려갔다. 마을은 꽃으로 물들었다. 수아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고 상민이 나왔다. 지은 씨. 수아는 여행 갔어. 거짓말. 나는 느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수아가 짐을 싸고 있었다. 뭐해? 도망쳐. 당신과 함께. 우리는 도망쳤다. 밤의 기차로 서울로.
하지만 추격이 시작되었다. 민지의 전화, 상민의 메시지. 돌아와, 수아야. 우리는 서울의 작은 원룸에 숨어들었다. 사랑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공포도 커졌다. 여름, 우리는 해변으로 피신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그곳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손을 잡고 파도에 발을 담갔다. 이제 영원히 함께.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상민이 찾아왔다. 그는 총을 들고. 제주도의 그날, 상민의 눈빛은 광기 어린 것이었다. 그는 수아를 보며 소리쳤다. 왜 배신한 거야? 우리 약속. 수아가 앞으로 나섰다.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야. 나는 그녀를 막았다. 상민의 손이 떨렸다. 총알이 발사되었다. 아니, 빗나갔다. 그는 스스로를 겨누었다. 너 없이 살 수 없어. 총소리가 울렸다. 상민이 쓰러졌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자살 시도였다. 수아는 충격에 빠졌다. 병원에서 그녀는 울었다. 내 탓이야. 그를 아프게 했어? 나는 안아주었다.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를 갈라놓았다. 수아는 마을로 돌아갔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나는 서울에 남았다. 전화는 끊겼다. 가을이 왔다.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취직 준비로 바빴지만 수아를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꿈에 나왔다. 그러던 어느 날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서울의 한강변 카페. 우연이었다. 지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는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상민은 회복되었지만 그들은 헤어졌다. 수아는 자유로웠다. 나 여기 왔어. 당신을 찾으려고. 우리의 손이 다시 맞닿았다. 키스가 눈물과 섞였다. 하지만 과거는 따라왔다. 수아의 가족이 반대했다. 민지가 서울로 왔다. 언니, 정상적으로 살아. 이건 병이야. 수아가 울었다. 이게 내 사랑이야. 나는 싸웠다. 가족 모임에 갔다. 부산의 집에서 나는 말했다. 수아를 사랑해요. 그녀를 행복하게 할게요. 어머니는 한숨 쉬었다. 하지만 민지가 말했다. 언니가 웃는 걸 봤어. 오랜만에. 천천히 가족이 받아들였다.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겨울이 다시 왔다. 우리는 한강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그곳에서 수아가 말했다. 지은 씨, 결혼하자. 나는 울었다. 우리의 반지가 빛났다.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직장 생활의 피로, 사회의 시선. 우리는 다퉜다. 수아가 과거를 후회할 때가 있었다. 내가 약했어. 당신을 아프게 했어. 아니야. 우리는 강해졌어. 우리의 사랑은 시련을 넘어 깊어졌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눈 덮인 산으로. 스키를 타며 웃었다. 수아의 손이 내 손을 잡았고 추락할 때마다 서로를 일으켰다. 함께라면 무섭지 않아. 그 말처럼 우리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수아는 출판사에 취직했다. 우리의 일상은 평범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저녁에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 산책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이 생겼다. 수아의 옛 친구, 혜진이 나타났다. 그녀는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활동가였다. 수아야, 같이 모임 가자. 내가 필요해. 수아가 동요했다. 나는 질투했다. 왜 가? 나랑 있으면 안 돼? 그냥 지지자들을 만나고 싶어. 모임 후 수아는 변했다. 더 적극적이고 사회활동에 나섰다. 나는 따라가지 못했다. 피곤한 나날 속에서 다툼이 시작되었다. 한밤 나는 소리쳤다. 너 나보다 그쪽이 좋아? 수아가 울었다. 아니야. 하지만 숨길 수 없어. 우리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 나는 이해하려 애썼다. 하지만 두려움이 컸다. 직장에서의 소문, 가족의 걱정. 봄, 우리는 휴식을 취했다. 제주로 다시 갔다. 그곳 해변에서 우리는 화해했다. 수아의 키스가 모든 것을 녹였다. 미안해. 서두른 거야. 나도. 함께라면 돼. 우리는 커밍아웃을 준비했다.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민지가 먼저 받아들였다. 언니, 행복하면 돼. 어머니도 편지를 보냈다. 내 선택을 존중할게. 사회는 여전히 혹독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수아의 활동 사진에 변태 새끼들. 나는 화가 났다. 수아를 보호하고 싶었다. 여름,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서울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수아의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그 순간 세상이 우리 편인 듯 했다. 하지만 고난이 왔다. 수아의 직장에서 해고 통보. 이미지 문제라며. 그녀는 무너졌다. 내 탓이야. 당신을 위험하게 해. 나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를 위한 공간. 손님들이 모여들었다. 우리의 사랑이 다른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 가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교회에서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수아의 드레스가 빛났다. 우리의 서약은 영원했다. 당신의 손길이 내 세상을 지켜. 결혼 후 삶은 안정되었다. 카페는 번창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커피 향에 깨어났다. 수아의 미소가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상민의 소식. 그는 해외로 떠났다고 들었다. 회복 후 삶을 새로 시작한 모양. 수아는 가끔 그를 생각했다.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시간이 해줄 거야. 우리는 상처를 치유했다.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다. 부산의 바다, 서울의 밤거리. 겨울이 다시 왔다. 눈 내리는 날, 우리는 첫 기념일을 맞았다. 한강변에서 와인을 마시며. 지은아, 사랑해. 그녀의 속삭임에 나는 녹아내렸다. 하지만 시련이 왔다. 나는 임신을 꿈꿨다. IVF를 고려했다. 수아도 동의했다. 우리 아이, 키우자.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호르몬 주사, 기다림의 나날. 실패가 반복되었다.
수아가 지쳤다. 포기할까? 아니. 한 번 더. 최종 시도, 성공. 나는 임신했다. 기쁨의 눈물. 하지만 합병증이 왔다. 조산 위기. 병원에서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있어? 아이가 태어났다. 여아, 이름은 하린. 작은 손이 우리의 손을 쥐었다. 모성의 기쁨이 우리를 채웠다. 하지만 육아의 피로가 쌓였다. 수아가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머물렀다. 나, 엄마 역할 잘 못해. 함께 배워. 우리는 균형을 찾았다. 카페를 키우며 가족을 지켰다. 어린 하린이 자랐다. 그녀의 눈은 우리를 닮았다. 우리는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쳤다. 엄마들 사랑하듯이 세상을 사랑해. 시간이 흘렀다. 하린이 5살이 되었다. 우리는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 교회의 조용한 동네. 카페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레즈비언 커뮤니티의 중심지. 워크숍, 상담소까지. 하지만 성공 뒤에 갈등이 있었다. 수아가 과로했다. 밤늦게 일하라. 쓰러졌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예요. 쉬세요. 나는 화냈다. 왜 말 안 했어? 당신과 할인을 위해? 우리는 휴가를 떠났다. 유럽으로. 파리의 거리에서 에펠탑 아래 키스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돌아와. 우리는 재정비했다. 직원을 늘리고 균형을 찾았다. 할인의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친구들이 물었다. 엄마 둘이 왜? 할인이 울며 왔다. 나 이상해. 우리는 안아주었다. 아니야. 특별해. 학교 상담, PTA 모임. 우리는 싸웠다. 편견에 맞서. 하지만 할인은 강해졌다. 엄마들처럼 나도 사랑할게. 그녀의 말이 우리를 울렸다. 겨울, 우리는 마을로 내려갔다. 옛집 민지가 기다렸다. 언니, 잘 지내? 가족 모임. 어머니가 할인을 안았다. 손녀가. 예뻐. 화해의 순간. 하지만 새로운 위기가 왔다. 카페의 방화 사건. 혐오 범죄. 경찰 수사 중 우리는 두려웠다. 수아가 말했다. 포기할까? 아니. 더 강해져야 해. 우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언론에 나서 목소리를 냈다. 사랑은 사랑일 뿐. 사회가 변했다. 지지자들이 모였다. 사건 후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카페는 재건되었고 더 큰 공간으로. 전국 네트워크가 생겼다. 할인은 10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리더가 되었다. LGBT 클럽을 만들었다. 엄마들 덕분이야. 우리의 자부심. 수아와 나는 은퇴를 꿈꿨다. 여행, 책 쓰기. 하지만 건강 문제가 왔다. 수아의 진단, 유방암 초기. 나는 무너졌다. 왜 우리한테? 치료가 시작되었다. 화학요법, 방사선. 수아의 머리카락이 빠졌다. 못생겼지? 아니. 아름다워. 할인이 그림을 그려주었다. 엄마, 강해. 가족이 모였다. 민지, 어머니.
모두가 수아를 지켰다. 치료 끝, 완치. 수아가 웃었다. 살았어. 우리는 다시 겨울 여행을 떠났다. 알프스 산맥. 눈 속에서 포옹했다. 당신 덕분이야. 인생의 교훈. 사랑은 시련을 이긴다. 세월이 흘러 하린이 대학생이 되었다. 서울대 사회학과. 그녀의 연설, 프라이드에서. 내 엄마들의 사랑이 세상을 바꿨어. 우리는 울었다. 수아와 나는 책을 썼다. 따뜻한 손길 제목으로. 우리의 이야기.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강연. 하지만 나이 들매 피로. 관절염, 기억력. 수아가 말했다. 여전히 사랑해. 우리는 손을 잡고 산책했다. 한강변, 옛 카페. 겨울, 눈이 내린다. 우리는 앉아 추억을 나눴다. 그날 당신 손이 내 세상을 바꿨어. 늙은 나날 우리는 여전히 함께였다. 하린의 결혼식, 손주 탄생. 우리의 사랑은 대를 이어갔다. 마지막 겨울, 수아가 병들었다. 지은아, 고마워. 그녀의 손이 차가워졌다. 나는 잡았다. 영원히. 수아가 떠났다. 평화롭게.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따뜻함은 내 안에. 장례 후, 나는 마을로 갔다. 바다 앞, 그녀의 무덤에. 기다릴게. 인생은 끝났지만 사랑은 영원했다. 나는 살았다. 카페를 지키며 이야기를 전했다.